LA 다저스의 전력 보강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저스가 좌완 선발 투수 제임스 팩스턴을 영입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이 어제 전한 소식입니다. 다저스가 FA 좌완 선발 투수인 제임스 팩스턴과 합의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래요. 오늘보다 정확한 계약 조건이 발표되면서요, 팩스턴의 다저스 행이 확정이 됐는데요. 일단 보장 금액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100만 달러입니다. 여기에 개막 로스터에 들었을 경우에는 100만 달러 보너스, 그리고 인센티브 100만 달러까지 최대 1년에 1,300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약 조건이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5선발 후보로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제임스 팩스턴을 영입을 하면서 이 다저스의 선발 뎁스를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다저스의 선발진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야마모토 선수 꼽을 수 있겠고요. 글래스나우의 뷰러, 밀러, 팩스턴, 이렇게 5인 선발 로테이션이 구축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당초 이제 5선발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였었던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슈헨이라든지 그로브, 스톤 이런 선수들은 일단은 예비 자원으로 또 시즌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사실 이번 팩스턴의 계약은 지난 몇 년 동안 다저스가 보여줬었던 단년 계약, 그러니까 선발 로또와 비슷한 결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2022 시즌에는 타일러 앤더슨 그리고 앤드류 히니로 앞서 다저스가 한번 재미를 본 적이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실패로 돌아가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신더가드 선수를 영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거 단년 계약이기 때문에 팀 입장에서 크게 부담 없는 투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팩스턴 역시 이 선수들과 비슷합니다. 고점은 뚜렷한 선수이기 때문에 다저스가 데려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팩스턴 선수 지난 2013년입니다. 시애틀에서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했어요. 그렇죠. 1988년생이니까 올해로서 만으로 딱 35살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선수이고요. 메이저리그 통산 10시즌 동안 평균 자책점이 3.69로 나쁘지 않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정말 잘하는데, 이 지난해 복귀했을 때 패스볼 평균 구속도 95.3마일을 유지했을 만큼 아직까지 9위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팩스턴 선수의 문제는 역시 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야말로 진짜 메이저리그의 유리모, 부상병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허리, 팔꿈치, 광배근, 햄스트링, 무릎 등등 이 잔부상에 꾸준히 시달려 왔었고요. 특히 2021년에는 토미존 수술을 받으면서 여태까지 10시즌 동안 한 차례도 규정 이닝을 채운 적이 없습니다. 100이닝을 넘긴 것만 하더라도 딱 4시즌밖에 없으니까 사실 이 내구성을 담보할 수 없는 자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최근 4년 동안 25경기에 나와서 117.2이닝 투구에 그쳤는데요. 이 117.2이닝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난해 5월 2년에 가까운 이제 토미존 수술에서의 재활을 거쳐서 보스턴에서 복귀를 했거든요. 이때 던진 96이닝이 대부분이고, 물론 이때 96이닝 동안 7승 5패, 평균 자책점 4.50을 기록하기는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저스가 왜 이런 팩스턴을 영입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 건강하다면 이 탈삼진을 많이 잡을 수 있는 이 구위가 뛰어난 선수라는 점을 일단은 꼽고 싶습니다. 다저스 참 좋아요, 이런 선수들. 그렇죠. 앞서 언급했었던 앤드류 히니와 상당히 비슷한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96이닝을 소화한 동안 101개의 탈삼진을 잡아냈습니다. 헛스윙 비율도 굉장히 높은 유형이고, 이제 풀타임 시즌을 앞둔 올 시즌에 어느 정도 이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포함된 영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시즌을 치르면서 우리어스의 이탈도 있었고, 메이, 곤솔린 이런 주축 선발들이 부상으로 빠져나가면서 결국에는 가을 야구 1선발로 커쇼를 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선발진 뎁스의 문제를 또 겪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좀 엿보이는 영입 같아요. 사실 팩스턴 이전에도 다저스의 사치스 페이로를 살펴보면은 2억 9,395만 달러, 그러니까 3억 달러를 이번 계약을 통해서 넘어서게 됐거든요. 4차 사치세 기준선인 2억 9,700만 달러 역시 돌파를 했는데, 이건 역시도 다저스가 올 시즌만큼은 돈에 전혀 연연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12억 달러를 넘게 쓴 팀이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팩스턴 선수를 영입하면서 여러분께서 궁금해할 포인트가 또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좌완 선발을 영입했잖아요. 아니 그러면 아직까지 계약 못한 좌완 선발, 이 커쇼는 어떻게 될까? 팩스턴을 영입하면 그럼 이제 커쇼는 영입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게, 커쇼는 다저스 복귀가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팩스턴을 영입한 이유를 들자면 이 컷쇼는 당장 개막전에서 합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깨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컷쇼의 복귀 목표 시점이 8월이지만 8월 복귀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어쨌든 개막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즌 초반에 활용할 수 있는 좌완 선발을 영입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팩스턴은 시즌 처음부터 던질 수 있는 선수라는 뜻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계약에 이제 오프닝 데이 로스터에 들 경우, 개막전 로스터에 들 경우에 $100만 보너스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스프링 트레이닝에서만 다치지 마. 그럼 이 $100만 웬만하면 챙겨갈 수 있게 우리가 줄게라는 뜻도 엿보이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팩스턴을 일단 영입을 함으로써 시즌 초반에 이 선발로 등판할 수 있는 선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컷쇼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이제 40인 로스터 관련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한 자리 남아 있었거든요. 빈 자리가 하나가 그렇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팩스턴 선수는 아무런 이제 움직임 없이, 아무런 정리 작업 없이 등록이 가능을 하고요. 바로 이 40인 로스터 문제 때문에 컷쇼의 계약 시기 2월 중순 혹은 이제 2월 말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건데요. 그렇죠. 스프링 트레이닝이 시작이 되면은 이제 곧바로 계약한 선수를 60일자 부상자 명단으로 이동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컷쇼의 복귀 시점은 아마도 투수조가 집합을 하는 2월 중순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희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예상 행선지 중에 하나로 꼽혔었던 텍사스도 이미 컷쇼에 대한 관심을 일찌감치 접은 상황이기 때문에 컷쇼와 다저스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도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기의 문제다. 그래서 다저스 팬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다.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그랬을 때 팀의 레전드인 컷쇼 같은 경우에는 다저스 복귀 가능성이 남아있다고는 합니다만 이 류현진 선수의 친정팀 복귀를 원하는 팬분들도 많이 계셨었는데, 사실 이 팩스턴 영입을 통해서 류현진 선수의 다저스 복귀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팩스턴 선수가 먼저 계약을 하면서 이 앞서 뉴욕 포스트 기자이자 메이저리그 대표 소식통이죠. 존 헤이먼이 지난 18일 날 말했습니다. 이 티어 선발 시장, 즉 준척급 선발 투수 시장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라는 보도가 어느 정도 좀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시에 류현진 선수 그리고 팩스턴 선수가 2티어급 선발 투수로 분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7일에서 열흘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팩스턴 영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사실 류현진 선수와 팩스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구위면에서는 양 투수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공통점도 많아요. 일단 좌완 선발이라는 거, 나이 차이도 한 살밖에 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팔꿈치 수술 경력이 있었고 지난해 복귀했다는 것까지도 굉장히 유사한 이 두 투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생각했을 때 류현진 선수의 계약도 이제 정말 임박하지 않았나,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요. 이제 스토브리그가 천천히 흘러가는 가운데 스넬, 몽고메리 이런 최대어 선발 투수들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이 선수들보다 오히려 준척급 선발 투수들이 먼저 팀을 찾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이 최대호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트레이닝이 개막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원하는 계약을 따내는 이런 모험을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때까지 팀들이 모두 기다릴 수는 없는 그쵸.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선발 계획을 확정해야 되는 팀들이 준척급 선발 투수들에게 눈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 팩스턴 계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류현진 선수의 계약 시기도 눈 앞에 다가왔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류현진의 시간이다. 시간이다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는 여러분 진짜입니다. 류현진 선수 아마 이 계약 소식 조만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오늘은 다저스가 또 다른 선발 투수를 영입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요. 컷쇼 선수 그리고 이제 류현진 선수의 소식까지도 같이 한번 또 엮어봤는데요. 오늘 영상 또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저희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십시오.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